자 다음은 LG 얘기를 들어가죠. 뭐 치리노스, 손주영, 에르난데스, 임창규, 어쨌든 송승기라는 자원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희소식은 장현식 선수가 아마 내일 시범 경기를 던지고 아마 2차원에서 한번 던지고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그 조건이 있더라고요. 45 전으로 와야 쓰고 안 나오면 퓨처에서 시간을 좀 더 주겠다라고 이제 영경혁 감독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지금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45가 만약에 안 나오더라도 제가 봐서 일주일 후면 될 것 같거든요. 네네. 만약 개막전 엔트리가 안 되더라도 그러면 큰 데미지는 사실 없다고 봐야죠. LG 입장에서는. 아 그럼요. 예. 그리고 불펜은 뭐 건강한 장현식이라면 장현식 선수, 그다음에 마무리 후보까지 갔었던 김용호 선수, 역시 베테랑 김진성, 김강률 선수가 이제 포진이 돼 있습니다. 뭐 유영찬이라든지 6월에 이정용 돌아오기 전까지는 이 선수들이 뭔가, 그리고 여기 이제 정우영 선수도 2군 내려갔지만 뭐 박명근이라든지 기존에 있었던, 그다음에 백승현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올라오기를 영경혁 감독은 바라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양적으로는 뭐 좀 풍부해진 이걸로 아마 좀 버티기 작전을 들어갈 것 같아요. 아마 시즌 초반까지는. 근데 이제 뭐 투수는 그렇게 운영이 된다고 보고, 그러니까 치리노스 선수는 장성호 선수 혹시 보셨나요? 던지는 거? 저는 이게 잠깐 봤거든요. 네. 그런데 뭐 영경혁 감독이 뭐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뭐 수장이 걱정을 안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뭐 우승 청부사라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입단할 때 우승 청부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제 눈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승 청부사 같은 느낌은 안 들어요. 오히려 에르난데스가 느낌이 들지. 왜냐하면 오늘 에르난데스 선수는 역시 빠른 템포에 6회 가깝게 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매우 잘 던졌고 작년에 뭐 이게 선발 투수인지 불펜 투수인지 모를 정도 불펜에서 많이 던졌긴 했지만, 근데 약간 비슷한 관점인 게 치리노스 선수 하면 제가 단장 때도 리스트업에 있던 선수예요. 많은 구단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선수거든요. 이렇게 투심이라든지 싱킹 페스티벌을 잘 던지는 선수인데 오키나와 때도 뭐 잘 던졌던 것 같고, 저는 이게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기대보다는 확 넘진 않았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약간 하체 이용을 좀 못하는 쪽으로 약간 바뀐 것 같아요. 과거의 치리노스하고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투구폼을 봤을 때는 그냥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도 되나? 그러니까 완성이 되지 않은 투구폼?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직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이제 우리가 투수들 이제 공 던지는 모습을 볼 때는 딱 다리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해야 되는데 뭔가 나도 이런 느낌? 저도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 치리노스 선수 영상도 좀 이렇게 시간 날 때 찾아보고 그랬는데 확실히 그 모습은 아니었던 걸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뭐 워낙 그 야구를 잘했던 선수니까 빠른 시일 안에 이게 상쇄를 시키지 않을까. 뭐 영경혁 감독도 아마 그 생각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 강점이 사실 두터운 투수진 전력, 안정된 투타 밸런스. 그러니까 불안 요소는 영경혁 감독이 주전들 경기 참여도가 좀 매우 많았잖아요. 그렇죠, 높죠. 그렇죠. 네, 주전들의 점유율이 높죠. 경기 점유율이. 높고 백업 활용도가 조금 적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불안 요소는 백업 야수 육성 성공 여부와 역시 장타력. 물론 잠시를 쓰고는 있지만 맞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근데 이게 참 그 동전의 양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감독들이 생각을 했을 때 주전 라인업이 강하면 좋잖아요. 좋죠. 일단은 주전 라인업 9명이 LG는 어떻게 보면 제일 강하다고 사실 봐야 되거든요. 10개 팀을 또 비교를 해도 거의 탑3 안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장점이에요. 근데 그 선수들이 부상을 당했을 때가 사실 문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부상을 당했을 때 여러 선수들을 기용을 해봤는데 지금도 사실 어떤 한 선수, 구본혁 선수 말고는 제가 봤을 때는 들어오는 백업 자체가 없어요. 이영빈은 잘 치는데 수비 포지션이 제가 봤을 때는 완벽한 백업이라고, 완벽한 그 주전 라인업을 뒤로 받칠 수 있는 선수라고 저는 보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전무후무하다고 봐야 돼요. 선수 중이. 특히 야수 쪽에서 보면. 이거는 장기 레이스를 하는 데는 이제 큰 또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토브 리그 기간에 LG 트윈스는 마운드 보강에
집중을 한 것 같아요. 뭐 여기 이름은 없지만 어쨌든 유영찬, 한덕주가 안 되니까 제 느낌은 차명수 단장이 좀 김강률 선수를 재빠르게 좀 급하게. 네, 했던 것 같아요. 네. 물론 그 선택은 저는 뭐 동의하거든요. 단장의 역할은 사실 그런 거죠. 순발력 있게 누수가 되면 빨리 채워 넣는 것도 능력이라고 저 생각이 되는데 차명수 네. 단장이 그 순발력은 역시 좋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김영우 선수 마무리를 저번에 우리가 다뤘던 것 같은데 저는 여전히 김진성과 김강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거다. 물론 이제 김영우 선수를 키우고 싶은 감독의 심리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럴 자질도 충분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요. 김영우 선수가. 근데 김진성은 어쨌든 상수로 저는 생각을 하고 김강률 선수가 큰 부상이 두산 때처럼 정말 맥없는 부상 아니라면 건강한 김강률이라면 이정용과 뭐 이런 선수도 유영찬 복귀 전까지는 꽤 쏠쏠하게 사용이 될 거다. 네. 저는 그렇게 위험 부담이 적죠 확실히. 확실히. 검증이 된 선수들이니까. 네네네. 예. 네. 그리고 이제 김영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빠른 공을 던지고 기대를 많이 받고는 있지만 결국 신인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상황적인 야구가 펼쳐졌을 때 그렇죠.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리 담대한 선수라고 해도 아무리 담대한 신인이라고 해도.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걸로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김진성이라든가 김강률로 이제 갈 가능성이 그래도 좀 높다고 봐야겠죠. 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아까 지금 거론해드린 LG 트윈스가 기아 타이거스의 대항마가 되려면 역시 그러니까 장타력 증가가 요구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영역 감독이 송찬희 선수를 개막 엔트리에 선발이라고 뭐 천명을 하더라고요. 네. 오늘 시범 경기를 보니까 김태균 해설위원이 그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네. 천명을 했다. 송찬희 선수가. 근데 이제 풀어야 될 숙제가 장타력인데 글쎄요. 이 라인업에 문보경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시범 경기 때 모습이 뭐 매우 건강해 보이고 오스틴 선수 상수로 저도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관점이 저는 김현수와 오지환, 박동원 이 선수들이 OPS가 어느 정도 될까? 그리고 어느 정도 해줘야 정말 LG의 그 갈증인 장타력을 해결을 할까? 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장타력이 홈런을 갑자기 많이 때린다는 게 참 어렵죠. 근데 뭐 이제 연비혁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홈런 개수가 확실히 줄긴 줄었어요. 뛰는 야구 많이 하고. 네. 네네.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115개였는데 네네. 23년도에 또 93개밖에 안 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먼저 영희혁 감독이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장타력이 이제는 잠실구장을 쓰고 라인업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LG가 네네. 젊은 선수들이 없잖아요. 문보경 선수 한두 명 빼고 다 거의 30대 중반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나이가 이제 먹어가게 되면 힘도 떨어지고 스피드가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주전의 의존도는 또 높아. 그러면 홈런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네네. 감독이 딱 부임했을 때 저는 그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베이스 더 가는 야구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방법을 생각을 찾으니까. 네. 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럼 개선의 여지가 좀 없다고 이제 생각이 하는 거죠. 지금 사실상 없죠. 있는 선수들이 더 많이 때리든가. 근데 사실 있는 선수 가운데 모스팅이라든가 문보경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박동원 선수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긴 있지만 확률은 굉장히 적고. 그러면 결국에는 김현수는 지금 홈런 개수가 급감을 했단 말이에요. 8개. 네. 근데 네. 이 홈런 개수가 저는 갑자기 확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장담을 못 하겠어요. 아무래도 뭐 이거는 피해갈 수 없는. 네. 그렇죠. 그러면 저는 그 언저리 같아요. 한 10개에서 많이 쳐봤자 한 12개. 진짜 많이 치면 15개 정도. 그 정도만 쳐도 저는 김현수가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2022 시즌에 오지환 선수 22개 치고 장타력 4할 7푼 막 이렇게 됐었잖아요. 네. 그 모습이 나올까요? 오지환 선수는 뭐 나이가 그렇게 걱정. 아니 오지환 선수도 이제 90년생이니까 네, 나이가 이제 36이 됐죠. 네. 그런데다가 이게 이제 유격수라는 수비 포지션 자체가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살 한 살 먹어가면 우리가 이제 수비 폭이 좁아지고 결국 유격수는 내 안에서 가장 많은 수비 범위를 소화를 해줘야 되는 선수인데 그러면 힘드니까 이제 못 뛰니까 그게 이제 타격으로 이어진다고 봐야 돼요. 이어질 나이가 됐고. 아니 근데 오지환 선수는 뭐 잘 아시겠지만 만나서 얘기해 보면 경기 참여 욕심이 엄청 많더라고요. 네. 타격폰 좀 바꿨던데. 아 그래요? 네. 어떤 약간 식으로? 허리를 좀 꼿꼿하게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보니까. 오지환이
이 8경기 3할 6분 8리 치는 이유가 있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저는 뭐 정확하게 제가 오지환 선수가 네.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이제 타격 이제 꼿꼿하게 세운지는 모르겠는데 꼿꼿하게 세웠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몸쪽 공이 좀 안 나간다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숙이고 치면 그러니까 아웃 코스는 잘 나갑니다. 근데 몸쪽이 잘 안 나오거든요. 아 이렇게. 예, 근데 아. 약간 꼿꼿하게 쓰잖아요. 그럼 몸쪽으로 배트가 진짜 잘 빠져나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그러니까 공간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지환 선수도 이제 해보니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니까 뭔가 바깥쪽이랑 가운데 대처가 되는데 몸쪽이 자꾸 맥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거 사용 많이 하잖아요. 네, 손목. 덮잖아요. 손목을 아, 약간 덮는 스윙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상체를 세우게 되면 몸쪽 공이 네.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만 교정만 가지면 배트가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오지환 선수가. 그러니까 오지환 선수가 2022 시즌 모습이 나와주고, 그러니까 이프예요. 팀마다 이제 그랬다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대입시켜 보면 그 모습과 김현수 선수 얘기를 했지만 김현수 선수가 지난 시즌 OPS가 0.775니까 한 0.8대만 네. 도와줘도 장타력에 좀 힘을 보태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고. 감독은 백업급 선수 키울 선수 많다. 영경혁 감독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저희들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LG는 역시 아까 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부상 선수가 없어야 되는 게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호준 감독이랑 오늘 만났잖아요. 그래서 네. 이호준 감독이 이제 나와서 이제 기자들하고 봤어, 인터뷰를 봤어. 했는데 답을 줬다. 네, 답을 줬다고 하는데 너무 새로운 선수 키우는데 스트레스 받지 말라. 그러니까 본인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영기혁 감독이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죠. 감독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음. 새로운 선수, 그러니까 선수층을 두껍게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 자리에 계셨어요? 네. 딱 계신 것처럼 자세히 알고 계셔. 아니. 그 기사 보니까 기사 보고. 예, 이게 약간 그러니까 동병상련의 느낌이죠. 그럼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NC도 새로운 선수를 키우려고 그러는데 이호준 감독이 어렵구나라는 것을 본인 NC 보니까 딱 아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LG 트윈스의 어떤 그 선수층을, 그러니까 영기혁 감독이 그 LG 트윈스의 그 선수층을 두껍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뭐가 있어야 되죠. 예, 그러니까 홈런도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감독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홈런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아니죠. 때려내는 선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요. 그럼 결국엔 뭐예요? 선수를 키워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자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연비혁 감독이 생각하는 대로 지금 진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홈런 때리는 선수는 한정이 돼 있는데 새로운 선수가 그러면 나와서 때려야 되는데, 아니 갑자기 김현수가 빡 30개를 치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고.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시범 경기 홈런이 늦게 나왔어요. 15일 날 나왔어요. 그 장타력에 대한 고민을 막 하고 있는 찰나에 이제 랜더스전에 가서야 이제 오스틴과 오지환이 이제 홈런을 때리면서 꽤 그래도 늦게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음. 이게 연기혁 감독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스트레스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연기혁 감독이 LG 감독이 되기 전까지 딱 들어갔을 때 LG는 만약에 제의를 받았을 때 뭔가 이게 연기혁 감독이 먼저 기록을 잘 보잖아요. 딱 봤을 때 주전 라인업이 이제 9명이 딱 정해져 있고 잠시를 쓰니 홈런 개수가 지금 줄어들고 있고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거 보죠. 어떤 선수를 딱 그 뭔가 이렇게 홈런을 때려낼 수 있는 선수를 잡아서 키워야 되는데 그것도 네네. 진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게 힘들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되던 게 안 되면 스트레스 받는데 처음부터 이제 거기에 대한 미련이 없으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좀 안 받을 것 안 같아요. 받는다. 네, 그래서 오히려 더 빠른 야구로 그냥 한 베이스 더 가는 야구. 네. 그냥 그 테마를 그렇게 잡는. 그렇죠. 그러니까 홈런이 나오면 좋고 네네. 안 나오면 말고 네.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네, 약간. 여기 성우형 워급 욱하시는 얘기 나오는데 네. 장성현 저는 옆에서 장성현하고 이렇게 방송을 해보면 빠져들어요. 이 호소력이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순간순간 막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빨리 설명을 드리고 싶으면 제가 톤이 엄청 높아져요. 천천히 하셔도 싸우면서. 돼요. 네. 천천히. 시간 우리가 우리가 더 늘면 저 PD나 힘들지 우리야 그러니까 네. 빨리 설명을 드리고 싶은 네, 거죠. 네. 자, 여전히 장성우 위원님 오시니까 참 재밌는 반응들이 좀 많으시고요. 네. 615분이 들어오실 상황이고 이럴 때마다 이창석 기자에게 죄송한 창섭아 보고 있냐?
저와 형의 차이다 이게. 아 역시 장성호 파워 좋습니다. 자 다음은 그러면 LG 트윈스의 올 시즌 순위는 어떻게? 무조건 3강 아니죠. 3강 안? 약간 뭉개시는 것 같은데요? 2위, 2위, 3위. 아니 근데 이제 전력이 사실 뭐 LG 트윈스가 이제 재작년 우승을 차지했는데 거기에서 사실 뭐 이렇게 뭐가 이게 빠져나간 건 사실 없는데 보강이? 그렇다고 해서 뭐 진짜 기아를 위협할 수 있는 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LG를 봤을 때. 유영찬 없는 것도 크고. 그럼요. 그렇죠. 네. 돌아올 선수가 좀 늦게 돌아오게 되면. 음. 근데 뭐 긍정적인 부분들은 뭐 이정용도 돌아올 것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LG는 뭔가 이렇게 선두권에 있는 팀들을 잡을 수 있는 강력함 이런 것들이 저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라인업은 정말 좀 가공할 만한 라인업이 좋은 라인업이죠. 그럼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삼성 팬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LG를 2위로 꼽았거든요. 네. 그리고 삼성을 3위로 꼽았는데 이건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게 의미 있겠죠. 들으시는 분들은. 근데 저는 그래서 이 두 팀이 지난 시즌에 드라마를 썼던 삼성이었고 근데 여기에 최고점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걱정은 하는 거 아닌데 LG는 말씀하신 대로 큰 보강은 없지만 또 큰 우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방법을 찾았냐 5년 동안 기록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LG가 400승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삼성이 350 몇 승을 했어요. 그래서 올 시즌도 작년에 2경기 차로 삼성이 2위, LG가 3위 했거든요. 올 시즌도 이 두 팀은 한두 경기 차로 각축을 벌이지 않을까. 이게 가장 삼성 팬분들 욕 덜 먹는 얘기인 것 같아서 이거를 찾아왔습니다. 자, 야드몰리나님 오늘도 잊지 않으시고 또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네, 오늘 하나가 3대1로 이겼다는 소식을 하나는 와. 네, 지금 하나가 잘해요. 5승째네요. 5승째고 승률이 하나 팬분들 좋아하실 만한 5연승을 거뒀네요. 그다음에 꿈의 승률이죠. 6할. 그리고 이렇게 되면 6할 8푼 정도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따가 뭐 하나 얘기 다루겠지만 또 저희들 생각과 현실이 좀 다를 수 있으니 심약하신 분들은 또 잘 각오를 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3강 안에 빨리 가죠. 빨리. 저도 이제 이거 몇 번 했다고 조절을 좀 돼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오늘 10개 팀 다 못 할 것 같은데요. 합니다. 자 이제 두산 얘기할게요. 김민석이 화제입니다. 뭐 김지현 2번 이건 사실 뭐 큰 의미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 여기서 우리가 다뤄야 될 게 김민석이 과연 리드오프 될 거냐, 케이블을 어떻게 받느냐. 그리고 저는 이제 투수 2명을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김민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롯데 시절에 첫 해에 고졸 3자릿수 안타를 때려냈습니다. 103개. 그런데 이제 김태형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이제 부상도 있었고, 그러니까 시즌을 시작하지 못했죠. 이제 그게 사실 결정적이었어요. 그런데다 황성문이 갑자기 팡 튀어나오니까 그냥 설 자리를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쓸만한 선수 아니에요? 좋은 선수죠. 좋은 선수인데 일단은 김태형 감독이 이제 외야보다는 이제 불펜진이 더 지금 보강이 시급하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김태형 감독 입장에서 이제 반드시 성적을 내야 되잖아요. 내야죠. 그러면 지금 약점인 점을 지금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정철원이라는 카드가 있는데 내줄 카드 투수에서 원하는 카드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트레이드가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김민석 선수가 그 전체 3번의 지명을 받았습니다. 3번. 야수주에 가장 먼저 지명을 받았어요. 맞아요. 그런 선수를 2년만 사실 데리고 있다가 트레이드 시킨다는 게 롯데 입장에선 사실 굉장히 모험.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정철원 선수가 진짜 만약에 김민석이라는 원석이고 정철원 선수도 대단한 성적을 거뒀던 뭐 어찌 보면 또 원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두 선수가 공교롭게 기대치는 높은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정철원 선수도 약간 이렇게 하얀 곡선에 있었던 위치고 근데 이 트레이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굉장히 빅딜이라고 저는 봐요. 빅딜이라고 봐야죠. 엄청 빅딜. 그리고 지금 시범 경기 때 3할 6푼을 치고 있는데 우리 쉽게 얘기해서 3할 4푼 치고 있는데 플루크라는 얘기를 쓰잖아요.
김민석 선수는 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컨택이 매우 좋던데. 그러니까 그거는 네. 이제 첫 해에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기회가 이제 없다 보니까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소포머 징크스에 걸려버린 그렇죠, 거잖아요. 2년 차죠. 예. 근데 이제 정철원과 전민재를 주고 이 두 선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두산이 작년에 외야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선수가 없었어요. 그 약파문 때문에 맞아요. 그거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1.5군을 이제 꾸려야 되는 선수들이 거의 없어가지고 오히려 외야 꾸리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김민석 선수 데려오면서 오히려 조수행 선수를 뭔가 이제 주전과 이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쓰는 추재현 선수도 사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트레이드가 왜 이루어질 수 있었냐면 두산이 불펜이 좋습니다. 투수진 자체가 좋아요. 지금 좋죠. 사실 맞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정철원이 없어도 정철원이 작년에 뭐 보여준 게 사실 없잖아요. 조금 안 좋았죠. 근데도 좋았어요. 두산 베어스는. 그러니까 정철원이 가더라도 누수가 거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 카드를 쓰면서 김민석을 데려와서 작년에 그 부족했던 외야를 채우고 김민석은 앞으로 두산에 거의 15년 이상을 이끌어야 되는 선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뭔가 이제 누수도 있었지만 미래를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트레이드였다. 저는 그렇게 사실 봐야 돼요. 네. 지금 어쨌든 굉장히 흡족해 할 테고 정철원 선수도 나쁘지 않은 네, 활약을 맞아요. 펼치고 있기 네. 때문에 그 양팀 구단들은 뭐 굉장히 행복한 고민들을 할 것 같습니다. 케이브 선수가 양의지가 3번, 케이브 4번 정도를 꼽았는데 네. 저는 이 부분 케이브가 물론 프로필도 좋은데 위즈덤하고 맥이 같아요. 케이브인데 왜 이렇게 네. 뉴스에도 많이 안 나오고 네. 왜 그러지? 어떻게 보셨어요, 케이브는? 근데 사실 뭐 케이브 선수가 이제 정확하게 타격하는 모습을 제가 사실 뭐 이렇게 자주 보진 자주는 않았어요. 안 보셨죠? 네, 자주 보진 못했어요. 그리고 뭐 이슈가 거의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 선수도 제가 이제 그 조성환 코치님한테 네네.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선수가 이 미국에서 평가가 되게 좋았대요. 그러니까 네, 되게 좋은 타자래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드는 생각은 뭐냐면,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이제 커리어를 갖고 있는 선수들도 뭔가 이제 환경을 바꾸고 뭔가 이제 팀을 바꾸고 하면 그 주변에 또 기대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제 실력이 잠시 저는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언젠가 아니라 이런 선수들은 저는 개막하고 몇 경기 지나지 않으면 나와요? 저는 바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 위즈덤도 그렇게 보고 저는 그렇게 봐요. 위즈덤 선수도. 뭐 통산 3할 가깝게 친 스나이퍼가 말씀하시는 건 저는 매우 신뢰가 네. 갑니다. 두산의 장점은 역시 불펜 말씀하신 대로 불펜이 김태균 선수를 뭐 필두로 뭐 홍건희도 괜찮고 이병헌 선수 물론 이제 조금 걱정이 있다면 지난 시즌에 김태균과 이병헌이 좀 많은 이닝을 그렇죠, 많이 소화했기 던졌죠. 때문에 그 여파가 얼마나 될지 그게 좀 뭐 걱정되기는 하는데 현재까지는 불펜 평가는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빈 선수와 잭 로그 선수를 살짝 말씀드리면 어빈 선수는 명불허전이다. 좋아요. 좋더라고요. 좋죠. 진짜 좋더라고요. 왜냐면 이번에 들어온 외국인 선수 중에 저는 어빈 선수를 가장 관심 있게 봤었고 역시 생각대로 잘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관점은 과연 이제 잭 로그 선수인데 로그 선수는 편차가 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잭로그 선수 던지는 모습을 봤는데 야 이거 타자들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공략하기가. 좀 터프하긴 하죠. 네. 그러니까 폼도 좀 빠르고 팔이 이렇게 딜리버리 동작에서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폼도 굉장히 특이하고. 그래서 쉽게 공략 당하지 않을 저는 투수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잭 로그 선수 중계를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봤는데 박준영 선수가 에라로 인해서 뭔가 위기가 닥치고 만루가 됐더니 보크도 범하고 막 약간 그러니까 어빈 선수와 약간 달랐던 게 어빈 선수는 뭐 태어난 역시 그 관록이 묻어나온 모습이 있었는데 잭로그 선수는 터프하기도 한데 위기에 에라 막 하니까 약간 당황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커리어 차이 아닐까요? 뭐 그것도 사실 코너미 선수 워낙 커리어가 좋으니까. 그래서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잭로그 선수도 나쁘지 않은 수준인 것 같고요. 근데 결국 곽빈까지는 어느 정도 예견이 됐고 결국 이제 최승용 선수 다음에 뭐 최원준이냐 김유성이냐 최준호냐. 네, 최준호냐 한데 김유성을 먼저 간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맞아요. 하는데 결국 그쪽 싸움이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올 시즌 5강에 들어갑니까?
저는 사실 제외를 했는데 5강에 제외를 했거든요. 오늘 바뀌어요? 다시 네? 들어와요? 아니요. 근데 두산이 또 심영경이 처음에 잘하더라고요. 야, 큰일 났다. 이거 괜히 제외했네. 했는데 또 그 이후에 또 연패예요. 또 지금. 지금? 네. 그래서 왜냐면 미야자키 때 방망이 너무 못 치더라고요. 그래갖고 야 이게 김재현도 그 명성에 아직 어울리지 않는 퍼포먼스 나오니까 걱정은 또 되고 결국 올해도 양의지만 믿고 가야 되나 막 이런 걱정이 들었었는데 저도 사실 두산을 5강에 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년 연속 5강에 갔지만 네. 뭐 지난 시즌에 뭐 업셋당하고 그거 아니고 다 아니고 큰 보강은 없었고 외국인 3명에게 기대해야 되는 형국인 것 같아요. 물론 양의지가 있지만 네. 불펜도 뭐 잘하지만 그러니까 공격 쪽에서 테이브 선수에 기대해야 되고 투수에서는 이 두 선수의 그 지분이 엄청 많다. 그래서 위험 요소도 좀 있기 때문에 저도 5강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아, 근데 진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크호스라는 말을 이제 많이 쓰는데 네. 그러니까 두산 베어스가 작년에 외국인 선수 덕을 사실 못 봤죠. 13승밖에 못 거뒀으니까. 못 봤죠. 왜? 네. 알칸타라 중간에 그렇죠, 갔죠. 그렇죠. 브랜든 어깨 아파가지고 못 던졌죠. 그렇죠. 발라조빅 발렸죠. 괜찮아요? 라임이 살려도. 뭐 생각보다 못 던졌잖아요. 아, 그다음에 그렇죠. 시라카오도 사실 별로 안 좋았어. 네네, 그래서 네. 그런데도 두산이 포스트 진출했단 말이에요. 근데 위력은 올해는 있죠. 올해는 코로빈이라는 확실한 카드가 있고 그리고 곽빈은 다성광 출신입니다. 그렇죠. 그 선발이 지금 5명에다가 대체 선발도 좋아요. 최원준하고 최준호가 만약에 대기 선발로 있다고 한다면 저는 뭐 다른 팀들 뭐 삼성 좋네, 뭐 하나 좋네, 뭐 그러는데 두산도 저는 만만치 않다고 보거든요. 선발 로테이션만 본다고 한다면. 그래서 늘 다크호스. 어떤 팀 하나를 위해서 5팀 중에 하나를 빼야 된다. 그러면 전 두산을 넣을 것 같아요. 누굴 빼고요? 네? 누굴 빼고? 그거는 좀 더 지켜보자. 알겠습니다.